새로운 삶을 바라는데 없으니 새로운 물질도 없다. 여러분이 마음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한 가지 얘기를 좀 하고 가면은 우리가 현생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러시아의 시크릿, 러시아 작가 바딘젤란드가 쓴 여사제 타프티를 보면은 일어나라 달팽이들아 이러잖아요. 잠에서 깨라, 너희는 자고 있다, 잠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자고 있는 것 같나요? 깨어 있는 것 같나요? 어때요? 근데 웃긴 거는 자고 있어도 자고 있는지를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본인이 의식이 잠들어 있는 것조차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깨어나 봐야 알아요. 깨어나면은 내가 여태까지 자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평화를 찾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현재 내 상태에 대한 어떤 답답함, 초조함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진정한 깨어남이라는 것은. 근데 그 진정한 깨어남이라고 해서 거창해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거창한 일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상태를 얘기하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는 불안할 수 없어요. 초조할 수 없어요. 내가 그런 감정을 느낀다 조금이라도, 그럼 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게 이 책의 그 제목도 보면은 깨어있는 마음의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깨어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깨어나라 달팽이들아,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깨어나는 게 중요하다. 깨어나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 순간 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봐보세요. 옛날에 제가 많이 했던 건데 지금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지금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딱 지금에만 머무는 거예요. 지금 깨어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뭔가가 쭉 차오르고요. 내 안에서 날 힘들게 했던 감정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단전호흡을 몇 시간씩 하고 명상을 몇 시간씩 하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바로 돼요. 지금 잘 따라하신 분들은 바로 돼요. 바로 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물론 하면 할수록 더 밝게 깨어날 수 있죠. 의식이 명명해질 수 있죠. 왜 지금 이걸 하냐면은 이론이야. 누구든 알려줄 수 있는 건데 직접 해보는 체험은 흔하게 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깨어나 보세요. 어떤지 마음 한번 보세요. 본래의 빛으로 돌아왔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내 삶의 창조자로서 온전히 깨어나는 굉장히 강력한 행위입니다. 어떤 불안함을 느끼고 걱정을 느낄 때마다 내가 자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깨어나야 돼. 내가 생각과 감정에 끄달리고 있었구나. 생각과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끄달려 가고 있었구나.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었구나. 자동으로 내 삶이 돌아가고 있었구나. 하다 보면은 뭔가 나를 이렇게 덮고 있던 막 같은 게 벗겨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보이죠. 더 아름다워 보이고요. 더 편안해지고요.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좋게 보이고, 그 단순한 행동 하나로, 깨어나는 거 하나로. 자, 160페이지를 보면은 한 사람의 경험담이 나옵니다. 이분은 5살 때부터 이 화가의 경력을 쌓아나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5살 때 그림을 그렸는데 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잘 그렸다고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꼬맹이가 엄마한테 가갖고 쪼르르 가갖고 엄마 나 이렇게 그림 그렸는데 어때? 엄청 잘 그렸지? 라고 했는데 엄마가 막 웃으면서 야 그게 그림이야? 야 뭐야 이게? 아이고 진짜 하면서, 그게 약간 반은 장난이겠지만 비아냥거리고 이 아이의 그림을 조롱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한테는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된 거예요. 엄청난 상처가 돼갖고 45살까지 그림을 안 그렸대요. 그때 그 기억 하나로, 어렸을 때 엄마가 날 비웃었던 그 기억 하나로 40년 동안 그림을 손에도 안 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5이 된 다음에 내 관념을 돌아봤는데 내 관념 중에서 정말 큰 게 뭐였냐 봤을 때 나는 미술의 소질이 없어 라는 관념이 있더래요. 나는 미술의 소질이 없어. 왜 생겼습니까? 이 마음은 어렸을 때 엄마가 내 그림을 보고 깔깔깔거리면서 그게 그림이냐고 비아냥거리는 그게 나한테 너무 상처가 되면서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구나 라는 관념이 딱 가슴에 박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이를 먹었고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그림에 재능이 없나? 소질이 없나? 나는 미술에 소질이 없어? 정말? 그거 사실이야? 그게 맞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기존의 믿음에 물음표를 띄웁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수채화 수업에
등록을 했대요. 이틀 동안 수채화 수업을 듣는데 마치 스펀지처럼 수채화 수업의 내용들을 엄청난 속도로 흡수하기 시작했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했어요. 배운 지 며칠 안 돼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완성한 그림을 커피숍 겸 갤러리에다 가져다 놓고 이렇게 몇 점을 이렇게 쫙 진열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분이 6주 뒤에 개인전을 하자고 말을 했대요. 6주 안에 36점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그려요. 그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죠. 막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림도 많이 팔리고 그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십 년 동안 나는 그림 못 그려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그림을 그리고 돈을 벌고 그렇게 된 거예요. 뒤에 가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앨리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개인전을 여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 그림을 오랫동안 그렸던 사람한테도 힘든 일이야. 너 그림을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한 거야? 너무 신기하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주인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휴 다행이다. 나는 겨우 전시를 2번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열기 어렵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 나는 그게 어렵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걸 알았으면은 옛날에 너는 그림 못해 라고 얘기 들었을 때처럼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구나 생각해갖고 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내 마음속에는 전시 개인전 열린 거 그거 어렵지 않아 쉬워 라고 생각하니까 또 쉽게 열렸었던 거구나 다행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또 다른 화가를 만납니다. 수채화가를 만나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초상화를 그리시네요. 와 수채화로 얼굴을 그렸어? 대단한데?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다행이다. 몰라서 다행이다. 수채화로 얼굴 그리는 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신념의 총알을 피해갔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항상 뭘 하냐? 나 자신을 한정시켜온 모든 믿음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의문. 마치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투자에 재능이 없어 라고 했을 때 난 정말로 투자에 재능이 없나? 나는 연애에 소질이 없어. 나는 연애하면 항상 까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런가?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그런가?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관념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물음표. 정말 그런 거야? 정말 그래?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렇게 딱 써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갖고 온 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물론 포라클에서 몇 번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에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원래 그래요 준카님. 저는 원래 공부를 못해요. 원래 집중력이 안 좋아요. 원래 노래를 못해요. 원래 게임을 못해요. 원래 센스가 없어요. 원래 계산을 못해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평생 못하는 거야. 그 마음만 아니면은 앞으로 잘할 수도 있는 건데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못할 사람이야.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맨날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맨날 재능 탓을 하죠. 저 사람은 재능이 있지만 난 재능이 없기 때문에 못해. 나는 원래 말을 못해. 원래 난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 준카님은 말을 잘하셔서 부러워요. 저도 말을 잘했으면은 저도 말하는 직업을 가졌을 텐데 저는 원래 말을 못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치킨집에 전화도 못 거는 사람이었다고. 말을 못해서. 방송 켜놓고 30분 동안 말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을 못해서. 하다 보면 느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다. 물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처음부터 못해도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뭐가 있나요? 바꾸고 싶은 마음 어떤 게 있나요? 한번 지금 써보실래요? 나는 원래 몸이 약해. 나는 병이 나으려면 오래 걸려. 나는 원래 혼자 남겨져. 난 원래 노래를 잘 못해. 자 거기다가 이거 붙여보세요. 정말? 물음표 붙여보세요. 정말? 그게 사실이야? 불변의 진리야? 바뀔 수 없는 사실이야?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바꾸고 싶었던 것도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난 운이 없어. 정말? 정말 하니까 다시 생각이 되긴 하는데도 다시 난 아니다. 운이 없는 편이지 하고 다시 돌아와요. 자, 이거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여태까지 내가 그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여태까지 내가 운이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도 내가 운이 없이 살아야 되는가? 그게 나한테 결정권이 없는 일인가? 정말? 난 앞으로 평생 운 없이 살아야 돼? 난 운 없는 사람이야? 원래부터 운이 없고 앞으로도 운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맞아? 여태까진 그랬을 수 있어. 근데 앞으로도 그래야만 해? 그게 불변의 진리야? 사실이야? 팩트야? 나는 운이 좋아질 수 없어? 이걸 물어보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항상 고생만 하고 얻지 못해 원래. 막 이런 것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는 항상 성공하지 못해. 남들은 쉽게 성공하지만 나는 항상 고생만 해. 뭐 이런 것들. 나는 원래 소화력이 약해. 정말 불변의 진리야? 아니 돌멩이도 씹어먹어 죽겠어. 근데 바로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서 난 소화를 못해 라고 했는데 물음표를 띄웠는데 바로 아니 나 뭐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갑자기 전환하는 게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소화를 잘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돼요. 기존의 어떤 굳건한 믿음이 약간 흔들리기만 해도 성공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깨어나는 거고 하나는 기존의 믿음과 새로운 믿음을 가져나가는 거인데, 여기 보면 이제 166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바라잖아요. 그죠? 새로운 삶을 바라는데 새로운 마음에 열린 세계에서 살기는커녕 기존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 새로운 마음이 없으니 새로운 물질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새로운 마음이 없으니 새로운 물질도 없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생기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안에 있던 굳건한 믿음 중에 하나가 틈이 생기고 의심의 싹이 심어지기만 해도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새로운 물질, 새로운 삶이 오더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복되는 생각, 반복되는 어떤 이 반응들, 대응들, 대처들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전에도 A라고 대응을 했다면 나중에도 A라고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도 A라고 대응을 하죠. 이번에 멤버십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라고 했는데, 말은 너무 쉽죠. 그죠? 말은 너무 쉽고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행하는 게 어렵더라. 보이는 현상과 다르게 보고 느끼는 게 어렵더라. 새로운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더라. 하지만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은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다. 오늘 많은 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에 방해가 되는 믿음은 무엇인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